자, 2025년 수능특강 인문구 조선시대 종합예술로서의 복례입니다. 자, 먼저 1문단 시작해 볼게요.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뭐 1문단, 2문단 읽어보고 나면 바로 이제 눈치를 채게 되겠지만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문입니다. 자, 이런 지문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지문을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보의 양이 많을 때는 이걸 뭐 도식화해서 메모를 남겨놓는다거나 모든 정보를 기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장 기본이지, 비문학 풀이의 가장 기본이 뭐야? 골격 자리를 잡아놓고 문제의 선지와 지문을 오고 가면서 대조해서 일치 불일치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런데 그때도 요령이 있는데 지문에 최대한 표시를 잘 남겨놓으면 문제를 푸는데 되게 유리하겠지. 시간이 문제거든. 결국에는 우리가 비문학을 풀 때 이런 정보의 양이 많은 지문과 관련된 비문학 지문을 풀 때는 시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요령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의 궁중에서 거행하던 의식에는 음악과 정제가 수반되어야 했는데, 자, 음악 세모치고 일단 정제 역세모 쳐봅시다. 자, 일단 정제는 주석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퍼포먼스라고 얘기합시다. 퍼포먼스가 수반되어야 했는데 조선의 개국 초에는 여기에 맞는 음악과 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정제 중 하나가 복례이다. 복례이는 조선조 최대의 감화하게 어우러진 종합예술 작품으로, 자, 복례이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으니까 네모치고요. 이게 최대의 뭡니까? 종합예술 작품이랍니다. 용비어천가의 일부 장을 노래말로 삼아 관현악에 맞추어, 자, 그러니까 노랫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관현악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구성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종실록 악보에는 복례의 정제의 구성과 순찰을 비롯해 해당 악곡들의 악보에 해당하는 정간보가 수록되어 있었고, 성종대의 악화개범에는, 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쳐서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정간보가 없는 대신 궁중 연양에서 춤을 추던 기녀인 무기들의 춤 대형과 배열번호, 춤 사이의 명칭이 나와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정제의 구성과 순차, 해당 악곡들의 악보에 해당하는 정간보, 이게 세종실록 악보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뭐야? 춤 대형과 배열번호 등이 여기 이 악학계범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렇게 일단 표시를 남겨놓고 이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단입니다. 자, 복례인은 전인자, 여민락, 친합형, 치풍형, 후인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역과 니은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인자하고 우리가 후인자 먼저 세모와 역세모로 구분해 볼게요. 자, 전인자는 복례에 뭘 알리는 겁니까? 시작을 알립니다. 후인자는 뭡니까? 마침을 알리는 관현악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전인자와 후인자는 모두 뭡니까? 정제를 인도하는 주관자를 든 사람이 진고 또는 태고를 부르기 위해 춤을 추며 나아가는 부분, 그리고 진고 또는 태고를 부르는 부분, 구호를 마치고 주관자를 탄 사람이 춤을 추며 물러나고, 무기들이 대형에서 춤을 추며 나아갔다가 춤을 추며 물러나는 부분, 자, 무기들이 나타나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두 악곡 모두 어떻습니까? 노래 없이 악기로만 연주가 됩니다. 진구와 태고는 한시로 된 구호로, 전인자에서 불리는 진구는 정제의 의미를 예고하고, 요거는 이제 진구와 태고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 후인자에서 불리는 태고는 정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전인자에서는 이걸 정제 의미 예고고, 후인자에서 불리는 것은 뭡니까? 정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호를 부를 때는 음악을 잠깐 멈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복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민락, 취합형, 치풍형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언급 안 했던 얘가 이제 드디어 언급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어서 구분을 좀 하자고. 자, 이 윗부분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전인자하고 후인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여민락,
치화평, 그리고 치풍형에 대한 얘기는 지금 요 아래쪽에 지금 내용이 몰려 있는 거지. 자, 복내기, 근데 얘네가 뭐야? 여민락, 치화평, 치풍형이 지금 뭐라고 되면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어. 여기 두 줄을 쳐두자고. 각각 서두, 본론, 돌장의 세 부분으로 나뉜데 각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요. 이 세 악곡은 여민락, 치화평, 치풍형의 순서대로 연행되며 좌우로 배열된 악곡 및 의무를 든 사람, 그리고 연향에 참가한 모든 기녀가 용비어 청가를 부르고, 자,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연행되고, 그 다음에 용비어 청가를 부른대 모두가. 그리고 무용수들도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대. 자, 그래서 이런 또 국내 음악 연주에는 지금 뭐냐, 이런 악기가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골격에서의 정보만을 이렇게 그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남기고 과감하게 계속 치고 나가야 됩니다. 3문단입니다. 복내의 노랫말인 용비어 청가인데, 자, 여기에서는 지금 키워드가 노랫말이 되겠지. 자, 노랫말은 지금 용비어 청가입니다. 용비어 청가는 모두 125장으로 이루어진 서사시래. 자, 정의 내려져 있으니까 일단 네모치고, 그리고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되겠지. 자, 처음부터 궁중 연양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용비어 청가의 내용은 조선의 업적 가운데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하여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1에서 16장. 자, 얘가 지금 뭡니까? 당위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왕조 창업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설명한 17에서 109장. 그리고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은 110, 125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비어 청가 125장 전체를 한 자리에서 연주하기 어렵다는 제약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중 일부 악장만 선택하여 여민락, 치화평, 치풍형에 사용하였는데, 치화평과 치풍형에서는 국문가사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국문가사를 그냥 세모로 칩시다. 얘네에서는 얘가 국문가사로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민락에서는 뭡니까? 한문가사로 불렸다. 각 악곡의 서두는 춤 없이 노래, 본론은 무용수들이 각각의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며 노래, 그리고 돌장, 마지막 세 번째겠지. 무기들이 춤을 추던 대형에서 다음 대형으로 이동하면서 노래.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바로 사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사문단입니다. 사문단에는 지금 밑에 그림이 제시되어 있거든. 자, 그림이 제시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때? 그림이나 도회의 어떤 그 그래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지문에 적혀 있는 글의 내용을 그 그림이나 도해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어서 거기에다 메모를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자, 그런데 봅시다. 복내의 춤입니다. 사문단의 핵심은 지금 춤이 되겠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깨달을 수가 있어? 아, 이게 지금 각 문단마다 어떤 그 테마가 있구나, 주제가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지금 사문단은 지금 춤이야. 그럼 3문단은 그럼 뭐였어? 다시 3문단 가서 확인해 보자고. 3문단으로 가보니까 여기서 노랫말이었던 거지. 여기 메모를 남겨놓자고. 노랫말이야. 그치? 노랫말에서 지금 뭘로 갈리는 거야? 여기에서 보게 되면 1에서 16장, 17에서 109장, 그리고 110에서 125장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이 문단은 그럼 뭐였을까? 이 문단은 복내의 구성이 되겠지. 얘는 지금 구성인 거고, 전인자, 후인자, 여민락, 치화평, 치풍형 뭐 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이런 것들 메모를 남겨놔야 돼. 골격 잡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 구조가 파악이 됐을 때는 그 바로 계속 읽어 나가지 말고 앞으로 돌아가서 골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단서를 옆에 메모로 남겨놓는 식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3문단 계속 읽어볼게요. 복내의 춤은 여민락, 치화평, 치풍형에 따라 뭡니까? 한 가지 대형으로 춤을 춘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민락은 그림 가처럼 대형을 형성하여 두 명이 마주보며 춤을 추고, 그러면 가는 지금 여민락이네. 그치? 치화평은 지금 뭡니까? 그림 나처럼 동서남북에 무용수 두 명이 각각 서 있고 무용수 두 명이 차례로 돌아가면 북쪽에서 춤을 추고, 얘가 이제 북쪽이 되겠지. 그리고 이게 여민락일 거야. 아, 여민락이 아니라 치화평이지. 얘가 치화평. 치풍형은 어떻게 됩니까? 그림 다처럼 대형을 형성하여 두 명이 마주보며 춤을 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치풍형입니다.
자, 각각 어떻습니까? 한 가지 대형이에요. 자, 여민학, 치아평, 치평 모두 각각의 대형에서 무용수들이 북쪽을 향하여 춤추는 북향무, 서로 마주보고 춤추는 대무, 서로 등을 향해서 춤추는 배무 등의 춤을 뭐 어떻게 합니까? 공통으로 춥니다. 그리고 각 대형으로서의 전환은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춤추는 회무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환은 지금 회무로 한대요. 춤 사위에 대한 묘사나 회무의 이동 과정은 이 춤 사위에 대한 묘사나 회무의 이동 과정 역시 꺽쇠를 칠게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네거티브한 어떤 내용이 나왔다면 그거는 이렇게 물결 무늬로 밑줄을 쳐가지고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선지에서 공략할 가능성이 문제에서 공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오문단입니다. 세종대왕은 복례에 자신의 정치적 염원과 예술적 이상을 담았다. 자, 용벼청하는 조선이 1000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제의식에 따라 만들어졌다. 세종대왕은 그 주제를 후대 임금을 비롯해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자, 여기다 일단 밑줄을 칠게요. 가무하게 어우러진 복례를 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제작 목적 내지는 의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례에는 공사 연향, 조참, 출궁이나 환국할 때 또 왕이 중국 황제의 조선어 책서를 받으러 가지고 올 때 등에 연행되었는데 이때 여민락, 치아평, 치풍연 중 일부만 연행되기도 하였다. 세종대왕 이후에도 복례는 궁중에 의뢰해서 연행되었으나 지금은 문헌으로만 전해주고 있다. 여기다 이렇게 꼭 표시를 많이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뭐가 될까요? 언제 이 연행되었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골격을 남겨두고 이제 문제풀이로 가야 됩니다. 더 만약에 이제 이런 정보 양이 많은 지문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험지가 넘어가는 페이지에다가 이 지문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시험지를 계속 넘겨다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금 여기 메모를 남겨놨던 거를 미니맵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메모를 남겨놨다가 가령 우리가 이제 1문단이 있었고 2문단이 있었고 3문단이 있었고 4문단이 있었잖아. 자, 그리고 5문단까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 2문단은 구성이겠지. 그리고 3문단은 무슨 내용이었어? 자, 우리가 3문단이 노랫말이었지? 그치? 3문단이 노랫말이었고 4문단이 춤이었잖아. 노랫말, 얘가 춤. 그리고 제작 목적 및 연행 되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고 이 메모를 저기 문제 있는 쪽에 페이지가 넘어간 쪽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고 찾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야.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문단에 있는 내용인가 빨리 파악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문제 지문과 대조해서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판단해갖고 선지를 빨리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복례는 누가 제작하였는가? 이거 아까 전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왔어. 세종대왕이께서 이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복례는 어떤 순서로 연행되었는가? 자, 기억이 안 날 때는 먼저 여러분들이 지문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이 생각을 먼저 잠깐 해보자고.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어느 문단으로 가야지 나올까? 어떤 데로 가야 돼? 어떤 순서로 연행되었는가? 이건 당연히 구성에 해당되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문단으로 가야 됩니다. 이 문단으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이 구성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이 세 악곡은 여민락, 치아평, 치풍의 순서대로 연행된다고 얘기했거든. 그치? 얘네가 핵심을 이루는 건데 여민락, 치아평, 치풍령의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2번도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탈락입니다. 복례는 어느 행사에서 연행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5문단 마지막 문단에서 있었죠. 방금 바로 봤던 부분입니다. 3번 탈락. 복례의 연행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정보 본 적이 없어요. 5번 보고 판단합시다. 복례에 사용된 악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자, 여기에서 악기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몇 문단으로 가야 됩니까? 분명히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 어느 문단으로 가야 돼? 구성으로 가야 될까?
우리가 춤으로 가야 될까 노래말로 가야 될까? 자, 다시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동그라미로 계속 나왔던 게 몇 문단이었어? 지금 3문단인가? 아니지. 그럼 2문단인가? 2문단에 악기 내용이 있었나 지금? 있었네. 악기가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구성에서 이 얘기가 있었어. 악기가 사용되었다. 그치? 자, 복내의 음악 연주에는 이런 악기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문단 끝에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문제 2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제 일치 불일치 판단하는 건데, 이제 선지를 오고 가면, 선지랑 지문을 오고 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야? 내가 읽었던 기억이 있잖아. 기억에 의해서 걸을 수 있는 거 먼저 걸으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선지를 쭉 읽으면서 같은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꺼번에 같이 확인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같은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 가능한 선지는 모아서 확인하자고. 모아서 확인. 그런 어떤 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지. 자,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먼저 1번 선제 볼게. 치풍경은 악고간에서 두 가지 대형으로 춤을 추었다. 자, 춤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문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1번 탈락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분명히 한 가지 대형으로 춤을 추었다라는 얘기가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 자, 그러니까 1번 탈락시킬게. 여밀락 취합형 치풍경은 연행의 순서가 바뀌기도 하였다. 얘는 지금 구성에 대한 거니까 이 문단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순서대로 됐다는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 바뀌기도 했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2번 탈락. 3번 용비어 청가는 연양에 참여한 기녀 중 선정된 일부가 불렀다라고 얘기했거든. 이것은 지금 노랫말에 대한 얘기니까 3문단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 4번 볼게. 여밀락 취합형 치풍경의 악곡에 따라 무용수의 인원이 달랐다. 자, 얘는 어찌됐건 무용수가 나왔으니까 4문단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없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 용비어 청가는 제작할 때부터 궁중 연양에 사용하려고 생각하였다. 용비어 청가는 지금 노랫말인 거잖아. 자, 3문단. 근데 이거는 읽었던 기억이 선생님이 있거든. 일단 5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얘부터 먼저 확인을 하자고. 3문단 가볼게. 딱 걸렸네. 용비 어천가는 처음부터 궁중연행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정답 5번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5번 확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자, 문제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인데 기억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전인자입니다. 전인자니까 얘는 기억은 지금 전인자고요. 니은은 지금 뭡니까? 얘가 지금 후인자입니다. 이해로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은 지금 당연히 이 문단에 있겠지. 이 문단에서도 전반부에 나오게 되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여기로 따와서 이걸 보면서 한번 보자고. 1. 기억에서는 무기들이 등장하고 니은에서는 무기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보자. 이 전인자와 후인자는 뭐라고 돼 있어? 진고 또는 태고를 부르는 분. 그리고 여기에서 뭐야? 무기들이 대형에서 춤을 추며 나아갔다가 춤을 추며 물러나는 부분도 나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모두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성립하지 않아. 1번 탈락. 2번을 볼게. 기억에서는 주간자를 든 사람이 퇴고를 부르고 니은에서는 주간자를 쓴 사람이 진고를 부른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그냥 이건 안 봐도 그냥 탈락이야. 이거 확인해봐. 3번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노래 없이 악기로만 연주되는 간현악곡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3번 그럼 맞을 것 같아.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 자, 여기서 보니까 두 악곡 모두 노래 없이 악기로만 연주된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여기 맨 처음에 뭐였어? 관현악곡이라고 얘기했거든. 악기로만 연주되는 관현악곡이겠지. 그러니까 정답 3번 확정하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기억에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단 말이야. 결국 오고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시간을 절약할 것인가, 어떻게 요령껏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요령들을 어떻게 숙련할 것인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지문을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답을 맞았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얼마나 더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만 실력이 늡니다. 자, 문제 4번 볼 거야.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보기는 복내에서 불리는 용비어천가의 악장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아는 것을 고르는 거야. 자, 용비어천가니까 이거는 당연히 노랫말인 거고, 노랫말은 몇 문단이었어? 3문단에서 우리가 내용을 참조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서 그 문제를 선지를 보고 판단해서 안 돼.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보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전부 다 1장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23장, 26장, 28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에 125장이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일단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자, 3문단을 선생님이 밑에다가 지금 따왔어. 자, 여기서 3문단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어? 자, 보게 되면 1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 뭐였지? 조선 왕조의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것을 그 조선 왕조 창업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설명한 게 17에서 109장이지. 자, 그리고 110에서 125장은 뭘까?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은 내용인 거야.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전부 다 여기까지는 전부 다 1에서 16장을 벗어나지 않잖아. 그럼 얘들의 내용은 지금 뭐가 돼? 조선 왕조 창업의 정당성이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125장은 지금 무슨 내용이 되는 거야? 125장은 뭐냐면 후대왕이 지켜야 될 도리입니다. 후대왕의 도리라고 적어놓을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서 취합평가 치풍형에는 뭐라고 얘기했어? 국문가사로 불렀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취합평가 치풍형은 국문가사. 자, 그리고 여민락에서는 한문가사로 불렸다라고 얘기되잖아. 그럼 얘는 한문가사인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자, 1번 볼게. 한문가사로만 불리고 국문가사로는 불리지 않는 악장이 있겠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보기를 분석하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1번은 적절한 것처럼 볼 수가 있어. 왜? 여민락은 어때? 국문가사로는 불리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거는 맞다라고 판단하게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지. 왜? 치풍형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여민락에 있는 1장 있잖아. 1장은 다른 부분에도 있어. 그러니까 국문으로 불렸던 거야. 자, 2장은 3장은 어떨까? 자, 지금 아래 부분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국문으로 불린 부분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4장은 어떨까? 4장도 역시 여기에 있잖아. 이쪽에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국문으로 불린 적이 있는 거지. 125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를 줘서 보기에 대한 해석이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문만 갖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틀리게 되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좀 그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 봅시다. 보기는 복내의 복원을 주제로 한 강연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인데, 자, 강연자 여민락 취합형 치풍형의 복원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복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복원에다가 일단 네모를 칠게요. 자, 먼저 무기들이 회무할 때 이동하는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 자, 이동하는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 이어지는 대형의 배열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춤사위를 복원하기 위해 춤사위를 다룬 여러 문헌과 선행 안무자와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춤사위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춤을 추는 역할과 노래를 부르는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노래는 별도의 노래 전문가가 부르도록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템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템포는 춤과 노래, 음악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부분은 빠른 템포, 노래만 부르는 부분은 중간 템포, 이동해야 하는 공간이 많은 회무 부분은 느린 템포로 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각 악곡에서 성격이 다른 세 부분인 서두, 본론, 돌장은 템포로 구분됩니다. 서두, 본론, 돌장은 템포로 구분된다고? 이게 왜 그렇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서두, 본론, 돌장은 역시 산문단에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산문단의 내용을 잠깐 가서 보자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각 악곡의 서두는 어떻다고 얘기했어? 춤 없이 노래만 불러. 본론은 어때? 무용수들이 각각의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돌장은 어때? 우리가 그냥 춤을 추던 대형에서 다음 대형으로 이동하면서 노래를 불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서두는 노래만, 본론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거고, 돌장은 어때? 그냥 얘도 노래하는 거지. 이동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갖고 오게 된다면 이게 지금 이동이지. 자, 이렇게 된다면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부분은 빠른 템포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노래만 부르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중간 템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동해야 하는 공간이 많은 회무 부분은 느린 템포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성립하게 되는 거지. 자, 되겠어? 요거 일단 우리가 체크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제 골라 봅시다. 1번. 여러 자료를 첨부해 춤 사이를 복원한 것은 악학개범의 춤 사이의 명칭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면 이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될까? 아마도 일문단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야.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있었어. 그렇게 의심스럽지 않아서 일단 1번 제끼고 갈게. 2번에서 보게 되면 복원 과정에서 템포를 다시 정한 것은 악곡이 기록된 정간보의 템포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겠군. 이거는 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 2번도 맞는 얘기 같으니까 탈락시킬게. 3번. 노래는 별도의 전문가가 부르도록 복원한 것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날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이건 지금 강연자가 설명하고 있는 얘기니까 3번 맞는 거고. 4번. 각 악곡에서 서두와 본론이 템포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서두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고 본론은 노래만 부르기 때문이겠군. 정답 4번이네. 왜? 서두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노래만 불러. 그리고 본론이 어때? 본론이 지금 춤과 노래가 어우러지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정답 4번이 되는 거지.